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이 우리 신의균의 국방TV 이 댓글을 보았는지 우리 댓글 중에 저도 그런 생각 했습니다만은 댓글 중에 아니 그 터널에 물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 라는 댓글들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물을 집어넣는답니다. 대형 펌프를 동원해서 집어넣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자,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사를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자연을 활용한 공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수대첩, 수공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수공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삼국지를 봐도 적벽대전에서 화공, 이릉대전에서 유비 박살났던 화공, 그리고 살수대첩의 수공, 이런 거 정말 무서운데 이스라엘이 수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을 러시아군 1,030명을 주겠다라고 밝혔고요.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15대 격파, 차량 32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26문 격파, 무인항공기 15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선 상황은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주요 전선에서 61회의 교전을 했고 그중 56회를 격퇴했다. 바꿔 말하면 5번은 졌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키우 시장. 제가 그저께 권투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투 선수가 키우 시장이었습니다. 이 키우 시장이 계속 지금 언론에 나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완전히 독재화되고 있다. 결국 실각할 것이다 라고 비판해서 이 우크라이나 언론에 쫙 도배가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참 이 우크라이나가 희한한 게 인기 있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아주 크게 알려진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그래서 시청률 50% 돌파했던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시트콤의 주연이었죠. 그래서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 됐고, 여기도 복싱 세계 챔피언으로서 또 인기를 얻었는지 우리로 지금 서울시장이 된 거죠. 키우 시장이니까. 아무튼 야당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너무 독재 심하게 하고 있다. 결국 그게 나중에 인과응보로 돌아와서 실각할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즉 잘루진이죠. 아니 상황 안 풀리면 전술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안 풀리는 게 뭐냐, 소모전을 하면, 그래서 계속 많은 러시아군이 죽으면 결국은 러시아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그들로서는 조금 선택하기 힘든 수준의 조건으로 휴전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물러날 것으로 봤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밀어붙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모전을 유도를 했다라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는 아니 그게 그래서 소모전해서 원하는 이 전략 결과가 안 나오면 바꿨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바로 또 이 잘루진입니다. 탄약 1,700만 발이 필요하고 3,500억에서 4천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때 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잘루진이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있답니다. 아니 말이 되냐, 미국이 왜 여기다가 1,700만 발의 포탄 그리고 4천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해주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참 부끄럽다. 사실 들어보면 이 미국인들이 그걸 만약에 듣는다면 제정신이냐? 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4천억 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 5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520조 내라. 그리고 탄약 1,700만 발 갖고 와. 이 말을 이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완전 분위기 확 바뀌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차륜형 자주포를 한 달에 6문 생산하는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바로 이 자주포예요.
트럭에다가 포신을 얹은 이런 자주포죠.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같은 스타일인데 155mm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이게 비비탄 쓰면 40km, 랩탄 즉 로켓 추진탄 쓰면 60km를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성능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걸 6문씩 한 달에 6문씩 생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 그 성능이 사실이라면 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이 푸틴이 G20 정상회의 때 만약에 브라질에 오면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푸틴의 속을 확 긁어버렸는데 이 룰라 대통령이 지금 이 12월부터 내년까지 1년 동안 이 G20 의장이 돼요. 그리고 내년 11월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오면 지금 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 고소를 받아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법당국이 결정할 거기 때문에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푸틴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습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 관서가 피습을 받았답니다. 분노한 주민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경찰서가 피습을 와서 불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사실은 여기에 이 군에서 뭐 저지른 범죄, 동원, 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서류가 여기 있었는데 아마 이 불지른 사람이 자기가 뭔가 좀 찔리는 구석이 있었나 봅니다. 그 서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원 사상자가 30만 명으로 추산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상자가 아니라 러시아 전사자가 33만 3,840명으로 지금 밝혔죠. 그래서 영국 국방부는 사상자, 부상자까지 합해서 30만 명으로 추산된다라는 건데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러시아 국가 예산으로 보험금으로 지출된 게 그 중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지출된 걸 합하니까 30만 명 정도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밝히는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지금 사상자가 30만 명. 그런데 또 러시아 상황 보면 부상하면 또 뭐 내버리고 가버리니까 부상자하고 사망자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너무 큰 차이는 맞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는 저기 마린카와 아우디우카의 보병 손실이 매우 크다. 마린카는 지금 뺏겼죠. 그리고 아우디우카도 확 밀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병 손실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좀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의 러시아 유류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고 파괴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영상이 공개됐어요. 러시아는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 반격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보급로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 전황도인데요. 6월 대공세에서 한 7월, 8월 정도 들어와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여기에 자비트네 바자냐 여기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다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전부 한 5km, 4, 5km 정도씩은 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영역이 전체적으로 쓱 올라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벨리카 노보실카 축소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헤르손 축선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뭐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시 남쪽에서는. 그런데 이 노바카우프카 서쪽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군이 이 경합 지역에서 조금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중화기가 지원이 되지 않고 보병만 들어가서 싸우니 제대로 전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중화기 들어갈 수 있었을 때 안 집어넣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다렸던 그 후과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우디우카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 남쪽에서 계속 천천히지만 러시아군이 위로 올라가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이 북쪽에서는 계속 또 서쪽으로 이렇게 포위망을 확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주 느린 속도지만 포위망이 계속 좁혀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디우카에서만 3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자, 그리고 이제 중동 보겠습니다. 중동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끝부분이 가자지구예요. 빽빽하게 뭔가 사인이 있죠. 그리고 이 북쪽에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접경 지역인데 저기도 뭐 빽빽하게 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 가자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와의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IDF 즉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78명이 됐다. 어제 제가 알려드릴 때 70명이었어요. 하루 만에 8명이 불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사자가 나왔는데 5일 새벽에도 2명이 추가돼서 총 8명이 전사 추가된 좀 그 안타까운 날이 됐습니다. 자, TOI,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언론이죠. 이 언론 보도가 이방카 내외,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죠. 그 이방카의 남편 쿠슈너,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이 트럼프 시대에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을 이렇게 엮으면서 굉장히 뭔가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방카 내외가 다시 이 지역으로 와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카타르와 이스라엘을 물밑 접촉해서 중재 중이다. 왜? 카타르가 지금 이번 전쟁에 큰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H의 최고 수뇌부들이 카타르에 지금 다 수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밑 접촉 중재 중이다 라고 하네요. 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엔 총회에 가서 각국을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왜 H의 성범죄를 묵인하나 라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이 이스라엘이 폭격으로 인해서 H 조직원들도 죽지만 그로 인한 부수 피해, 민간인도 많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잡혀간 이 인질들 중에서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이 정말 심각한 성유린을 당했다라는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데 그 여성들을 풀어주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황들이 있는 것을 왜 지금 묵인하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는 건데,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이 H들이 여성 피랍자들을 석방시에 그게 폭로할까봐 두려워서 결국은 협상이 안 됐다라고 미 국무부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제 사실 이런 발표를 들으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피가 거꾸로 솟죠. 자신들의 같은 우리와 같은 국민이, 그중에 여성이 잡혀가서 그런 어마어마한 참담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만 해도 과거에 우리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때의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직한 그런 조상들 중에서 여성들이 청나라로 대규모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다가 돌아와서 환양연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했던 그 역사만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게 가만히 있어지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그런 건 왜 H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냐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반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버니 샌더스가 이 극단주의에 이른 이 이스라엘에 왜 101억 달러나 지원하냐? 나는 반대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버니 샌더스 이 사람이죠. 완전히 극좌파인데 돈은 또 많아서 아주 호화저택 세 채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좌파인데 왜 이럴까요? 자, 그리고 미국의 예멘 특사가 이번 주에 걸프 지역을 순방해서 이 지금 이 홍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이런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박 납포 공격 이 행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해상 보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IDF는 H의 지하 시설에 해수 펌프를 연결해 수공을 시작했다. 요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IDF는 칸 유니스 지역에 전차 수십 대를 투입해서 공격 작전 중이다. 제가 좀 이따가 지도와 같이 보겠습니다. 또 H는 칸 유니스 지역의 주요 간부들 연락 두절됐다 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폭격해서 때리고 하니 제거된 사람들, 고위 간부들, 주요 간부들이 제거가 되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식별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시리아 루말린 기지에서 위장 다련장 로켓 차량과 교전을 했다라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아니 뭐 유조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걸 위에서 드론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옆에서 보면 이런 그냥 석유 수송 차량인데 위에서 보니까 이 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다련장 로켓이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군 기지 있죠, 시리아에. 그거 공격하러 오던 거 지금 탄도 지금 장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확인하고 미군들이 가서 총으로 트럭 운전사를 제압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살하고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이야, 참 기가 찹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단이 카타르 인근 해역으로 남하했다. 쿠웨이트 쪽으로 올라가야 테헤란을 때릴 수가 있는데 카타르 쪽으로 내려왔다. 그럼 테헤란 때릴 의도가 없는 거죠. 역시 바이든은 좌시만 하는 거죠. 계속 좌시화 하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그냥 뭐 좌시만 하고 있어요. 왜 이거 어떻게 알았냐? 지금 여기 이 MH-60 헬기 항적이 떴어요. 이 MH-60 헬기는 아이젠하워 항모에 탑재되어 있는 건데 항속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헬기니까. 비행기 같으면 멀리 갈 수 있지만 헬기는 멀리 못 가죠. 그래서 이 카타르 쪽으로 남하했다. 이 쿠웨이트 쪽으로 완전히 올라가야 테헤란 때릴 수 있는데 역시 테헤란 때릴 마음은 없다. 또 테헤란을 때릴 것처럼 압박할 마음도 없다. 이걸 느낄 수가 있고 이 전황을 지도로 또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칸 유니스 일대 이런 식으로 쑥 치고 들어갔는데 전차 수십 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 남쪽인데 폭격도 여기저기서 폭격을 하면서 전차 수십 대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북쪽 지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폭격하고 있죠. 여기 이제 수공한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레바논 남부 지역입니다.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죠. 뭐 굉장히 많은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북쪽, 가자지구 남쪽, 그리고 여기 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세력들 여기를 엄청나게 지금 폭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안지구에서도 이 웨스트뱅크에서도 약간의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공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3일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북부 지역에서의 작전을 거의 마무리하고 남부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북부 지하 터널과 시설들은 수공으로 쓸어버리고 남부 칸 유니스에 대한 집중 공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육해 공군 전력을 모두 동원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부 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와디 가자 이남 지역에 집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군 관계자가 현지 시각 12월 5일 밝혔습니다. IDF는 지난달부터 알샤티 캠프 북쪽에 5개의 대형 펌프가 조립되었고 각 펌프는 시간당 수천 입방미터의 바닷물을 터널로 쏟아낼 것이라며 펌프 가동이 시작되면 노스 가자와 가자시티의 지하에 있는 지하시설들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DF의 이 같은 작전에 대해 미국은 지하 터널에 대규모 해수가 유입되면 앞으로 가자지구에서의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아직 대피하지 못한 피랍자가 터널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작전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IDF는 최단 기간 내에 와디 가자 이북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고 칸 유니스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 소탕전에 집중하다는 방침인데요. 이 지역에서의 IDF 지상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H 무장 세력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H 조직 창립 멤버이자 최고위급 원로로 이 조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니자르 아와달라 전 정치국 의장이 12월 3일 공습으로 중상을 입고 알 나세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H조직의 공동 창립자인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의 최측근 인사로 1973년부터 팔레스타인 저항조직 알 팔레스타인을 이끌었고 H조직의 무장세력인 알까삼 여단이 창성될 당시에도 지휘부로 합류해 조직 구성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칸 유니스 지역에서 폭격을 당할 당시 현장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전 외무장관이자 H조직 정치국 위원인 마흐무드 알 자하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알 자하르 역시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조직을 이끌었던 원로들이 죽거나 다치자 H조직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최근 조직이 피랍자 석방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젊은 조직원들이 믿고 의지했던 원로들이 잇따라 제거되면서 조직원들 사이에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칸 유니스 지역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고위급 인사들의 은신처를 어렵지 않게 알아내 정밀 폭격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습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스스로 H 조직원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세는 거세지고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H 조직원들, 이제 백기투항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네,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제 그 폭격을 이 와디 가자 남부 지역으로 주로 하겠다. 그 북부 지역은 포기하나 아직 다 점령한 건 아닌데, 점령한 건 아닌데, 그런데 터널은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그 터널에 5개의 대형 펌프를 동원해서 이 지중해 바닷물을 끄집어내서 터널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니 그렇게 바닷물 집어넣으면 농작물 재배 안 되는 완전히 그냥 황무지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안 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우리 시간 없어 안 돼. 할 거야. 하고는 이 펌프 지금 다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이 펌프로 바닷물 집어넣으면 점점 쫙 물이 확산되어서 결국 그 내부에 있는 시설들 못 쓰게 되고 또 입구 막아버리면 사람도 못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 남쪽하고 연결돼 있으면 남쪽으로도 또 이제 이 와디 가자 남쪽으로도 물이 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건데 우리 국방TV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물 집어넣으면 되는데 라는 댓글들을 지난 10월 달부터 많이 달았었어요. 뭐 그걸 보지는 않았겠지만 사람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고 이 남부 지역에서는 폭격을 통해서 아주 건물을 제거했어요. 이 사람인데 이 H를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스라엘군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예요. 카드예요. 여기에 이 사람 하트 이네요. 여기에다가 이 사람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절대 잊지 마라. 니들 놀면서도 이 사람 확인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이걸 보급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전 정치국 의장.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회의를 하고 있던 전 외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하는 것을 감청으로 여기서 저 둘이 건물 둘이가 지금 회동이 있다. 그걸 확실하게 딱 알아내고 여기다가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지니 이 H 조직원들이 야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이는데 저 은밀하게 움직이는 건물들의 위치도 알 정도면 우리는 다 알고 있겠다. 야 어떡하냐 이제 겁나고 그래서 어떤 마을들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마을 주민들이 야 니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어 안 돼 들어오지 마 이렇게 지금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고립무원의 신세로 가고 있고 북쪽에서는 물론 그 북쪽이 남쪽과도 터널이 연결되어 있겠지만 드디어 수공작전에 들어간다. 와 어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못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